안녕하십니까, 김상경입니다. 2018년도 ERP 정보관리사 시험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변경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강의지만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무 유형과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메뉴를 설명드리기 앞서 CBT, 시험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시험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화면을 좀 볼 거예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ERP 정보관리사 시험을 보는 CBT 프로그램입니다. CB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국가공인으로 치르고 있는 시험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ERP 정보관리사 비슷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을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은 총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1급과 2급, 그리고 이론, 실무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40분씩 진행이 되고요. 이론과 실무가 중간에 이론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실무로 넘어가기 전에 5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어지고 각각 분리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반드시 수험표 체크를 해주시는 거는 당연하겠죠. 수험표는 반드시 출력을 해가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맞는지 그리고 신청한 종목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사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지정된 고사실로 착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 화면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시험 보실 때 해당하는 화면이 있다면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응시자명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이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과목이 일치한다면 예 버튼을 눌러서 과목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를 넣으셔야 하는데 이 해당하는 감독관 번호는요 직접 넣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감독관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번호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입력을 해 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감독관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정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이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시험 화면이 나타났을 때 보시면 일단 우측 상단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우측 상단 부분에 보시면 답안 체크 및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답안 체크 및 바로가기 부분은 각 문항 번호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신다면 해당 문제부터 풀이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넘어가서 해당 문제를 보여지게끔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답안 체크하시는 부분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답안을 체크하실 때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안이다 라고 선택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가끔씩 이게 체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누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셨다시피 답안을 선택을 했다가 답안을 다시 한번 누르면 선택한 답안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답안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다시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안 체크를 하셨을 때는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답안을 변경하실 때도 역시 해당하는 부분 체크되어 있는 답안 번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에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이 있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관식 시험이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단답형으로만 문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풀이과정 또는 뭐 그 외에 단답형이 아닌 문장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도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하셨다면 우리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답안이 입력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입력되지 않은 답안이 정말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다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겠죠. 시간이 모자라서 입력을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어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시간이 없더라도 통일된 답안이라도 다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템프 파일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확인하신 후에 이때 지금 보시면요. 답안에 대해서 복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감독관의 서버로 우리 답안 처리한 부분이 저장되지 않은 거예요.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까 우리 확인되었던 C 드라이브 부분에서 보셨을 때 시험용 핵심 ERP 우리 CDP 폴더예요. 폴더 안에서 템프 파일을 보시면요.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USB에 옮기신 후에 제도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붙여넣기를 하시고 붙여넣기 한 파일 USB를 감독관에게 같이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까지 전부 다 끝나셨다면 모든 이론 시험이 완료된 거니까요. 예 버튼 누르시고 실무 시험을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 시험도 이론 시험과 마찬가지로 설정하시는 방법에서는 우리 ERP 정보관리사 CDP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수험 번호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이때 수험 번호는 각 응시하는 그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하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 같은 종목의 이론과 실무 시험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와 동일하게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같은 과목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감독관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무시험의 감독관 번호는요. 우리 변경되어서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관 번호 다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같은 번호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올바른 시험을 실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실무 시험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무 시험에 대해서도 이론 시험과 마찬가지로 4개의 지금 보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지선다형의 문항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도 우리 선택한 문항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2018년 3월까지는 실무 이론과 시뮬레이션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실무 이론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캡처 화면이 있는 경우에 확대를 해서 해당하는 캡처 화면을 보고 이에 해당하는 답안을 찾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부분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다 라고 나타나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옆에 우리 메뉴를 직접 선택해서 그리고 해당 메뉴를 실행해서 조회하시는 조건으로 답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시고 2018년도 5월부터는요. 모든 형식이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런 실무 이론의 캡처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를 활용하지 않는 문제들이 없어지고 전부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메뉴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메뉴 부분을 활용하셔서 답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무 시험도 이론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을 체킹하시고 그 이후에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 전송을 하신다면 정상적으로 모든 시험이 완료됩니다. 자, 이런 ERP 정보관리사 자격 시험은요. 이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형,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분들은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준비한 우리 신규 추가된 메뉴와 그리고 시뮬레이션 유형 예제를 풀이하시면서 조금 더 준비하셔서 필수 자격인 ERP 정보관리사 자격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CBT 시험 프로그램을 좀 종료를 하고요. 새롭게 추가된 신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파일 반드시 복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메뉴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좀 목차부터 보시면요. 오늘 진행될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CBT, 그러니까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주의사항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무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의 메뉴들이 추가됐는지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회계관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던 신규 메뉴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후에 몇 가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부터 적용될 예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도 인사관리, 물류관리, 생산관리 총 5가지 목차로 나뉘어져 있고요. 해당 부분 같이 열심히 좀 실행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2018년도 5월부터 변경되는 시험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메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ERP 정보관리사 2018년도 5월부터 추가되는 회계관리 부분에 회계관리 과목의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추가된 메뉴들은요. 일단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관리 부분은 부가세 부분 그리고 세법과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추가된 부분들도 법인세법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지는 지출증빙 검토표라는 부분,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라는 부분도 법인세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지출증빙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제출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 검토표 관리용이라는 부분은요. 실제 제출용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표로 전송하는 그 서식은 아니고요. 실제 실무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회사에서, 기업에서 관리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출 증빙들이 있는지, 혹시 제외 대상은 아닌지, 차이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관리도 업무용 수용차 관리라는 부분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전표 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전표 처리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는 이세로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 핵심 ERP에 작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검증하시고 혹시 누락된 데이터는 없는지 그리고 발급일자가 좀 지연된 것들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가산세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채권과 관련된 채권 연령 분석,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 등이 추가가 되었고요. 계정별로 자세하게 전년 대비에 대한 현황을 보시거나 할 수 있는 계정별 변동 추이 분석 등에 대한 현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서도 우리 정말 중요한 현황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자 단위과세인지 아니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지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되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별 명세서, 사업장별 세액신고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의제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명세율 매출 명세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음 인사관리 쪽에서는요. 인사관리는 크게 많은 메뉴가 추가되진 않았지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메뉴에서는 교육관리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리에서는 교육을 등록하고 교육을 수강하는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니까 다음 시간에 인사관리에 대한 신규 메뉴 설명 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현황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에서 우리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물류관리인데요. 물류관리는 지금 우리가 신규로 추가된 메뉴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물류관리 부분에서는 입력하는 메뉴보다는 지금 조회를 하는 메뉴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판매 계획 등록, 고객별 상세, 그리고 청구 품위 등록 부분, 그리고 세트품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 쪽에서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요. 세트품에 대한 구성품, 그리고 수불 조정 등록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 정보로 사용되는 고객별 출력 품목 등록, 그리고 통제 설정 부분 등이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선적 대비 또는 미착정산 배부에 대한 현황 등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생산관리 부분은요. 간단하게 이만큼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부산물 실적 등록을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실적 등록에 대해서는 생산관리 신규 메뉴 설명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만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관리에 대한 신규 메뉴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